Hi 베리스. 여기는 나의 첫 팟캐스트고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 해볼 거야. 바로바로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은 나의 2026년 추구미. 아니 진짜 딱 2년 전부터 추구미가 뭐냐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딱 들어봤을 때 나는 추구미가 뭔데? 없는데?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조금 쫓아가야 할 이상적인 기준도 정해놔야 되나? 근데 지금은 나 추구미 진짜 많아. 너무 많아. 첫 번째는 나 요즘 좀 운동을 열심히 하는 나 자신한테 좀 취해 있거든. 그래서 웨이트, 요가, 러닝 다 열심히 하면서도 운동 끝나면 말차 라떼 한 잔 하는데 그 말차 라떼 우유는 두유로 바꿔주고 그리고 식단도 하는데 식단할 때 닭가슴살은 무조건 동물 복지로 그리고 계란은 무조건 남각번호 1번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클린 걸 뭔지 알지? 그리고 좀 반전으로 외적인 추구미는 약간 오네 갸루 언니 갸루 뭔지 알지? 너무 갸루는 아니고 약간 조금 마냥 만만해 보이진 않으면서도 강단도 있고 패셔너블하면서 도도한데 근데 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들한테는 친절한 그리고 또 메이크업 룩에 있어서는 좀 텐한 피부를 유지하면서 살짝 스모키 메이크업 또 너무 과하게는 안 어울리더라고. 그렇고 그런 스모키 메이크업 위에다가 누드 립을 발라줘서 완성하는 그런 거지. 근데 또 있어. 또 이제 또 적으로는 하루 종일 뭔가 릴스 유튜브만 보는 그런 무지성 여자가 되기는 싫은 거지. 그래서 약간 요즘 넷플릭스에서 길모어 걸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로리 길모어처럼 맨날 책 챙겨 다니고 그러니까 카페에서 시간 나면 책 좀 보고 그리고 문학, 비문학 안 가리고 다 열심히 읽는 책을 좋아하는 여성 코어 뭔지 알지? 그런 여러 가지 추구미들이 있습니다. 나 진짜 세상에서 제일 바빠. 근데 이 많은 트렌드가 어디서 나온 거야? 심지어 2016년 코어까지 왔다고 그래는 10년 전 코어가 다시 온 거야. 그 시절 보라색 필터, 리우데자네이루 필터, 그리고 10년 전 갤러리 털기까지. 사실 셀럽들 10년 전 구경하는 건 재밌어. 아니 그래서 추구미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고 어떤 서사 속에 살고 싶은지 보여주는 나만의 이상적인 페르소나를 뜻하는 말이래. 구글 AI 서치 기능에 의하면 몇 년 전에는 컨셉충이라는 워딩이 있을 정도로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에서 남들보다 좀 더 개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조금 지금보다 좀 안 이꼽게 봤던 것 같은데 뭔가 코로나가 끝나고 틱톡이 유행하고 알고리즘이나 유행 이런 게 되게 국제화라 해야 되나? 이거 좀 옛날 말 같다. 글로벌화 되면서 각자의 알고리즘이 좀 생기고 그리고 다들 자신만의 개성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이제는 좀 모두가 똑같이 따르는 대중적인 트렌드가 사라지고 취향이 세분화됐다는 분석도 있더라고. 확실히 이제는 다들 자기만의 좀 아주 좁고 깊은 취향을 큐레이션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코어를 매개로 좀 작은 공동체가 생기고 그 비슷한 바이브들을 또 공유하면서 유대를 쌓는 것 같아. 이거 내 의견. 20대 초반의 나를 되돌아보자면 진짜 부끄러운데 나는 하이틴걸이 추금이었어. 그래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파워퍼프걸, 파워퍼프 키키 그 애니메이션이 좀 하이틴하다는 게 뭐지? 아무튼 뭔가 나의 컨셉을 잘 표현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진짜 미치광이 컨셉충이라 메이크업도 무조건 쨍한 립, 맥 루비우 아니면 무조건 진짜 미친 개 형광 핑크 그 맥 릴렌트랜슬리 레드 이런 거만 발라줘야 되고 또 머리는 이만큼 막 허리까지 길러서 무조건 히피펌을 해줘야 돼.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이제 맨날 베게링 원피스 같은 거 입어줘야 되는 거 뭔지 알지? 약간 브랜드 이름 뭐더라? 릴레이션십이었나? 리노베이션이었나? 뭐 그런 베게링이 엄청 자주 입었던 브랜드 있잖아. 그런 막 꽃무늬 원피스, 샤랄라 원피스 그런 거 입어줘야 되고 무조건 닥터 마틴 신어줘야 되고 뭔지 알지? 그런 추구미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대학원에 가고 싶어져가지고 갑자기 생뚱맞게 드뮤어걸 추구하게 된 거지. 왜냐면 대학원에는 막 힙하고 러블리하고 하이틴스러운 옷을 입고 가면 조금 튀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드뮤어 걸추가 근데 갑자기 드뮤어 걸이 되려니까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성숙하고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방황기를 갔다가 지금 찾은 추구미는 조금 이따 얘기해줄게. 그래서 내가 보기엔 다들 추구미가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좀 내적으로도 정말 다양해지고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되게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어릴 땐 넓고 얕은 관계들을 유지하는 데 좀 집착했어.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는 되게 짧고 자극적이고 깊게 생각 안 하고 만났다가 금방 헤어지고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가족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 몇 명 이렇게 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경계를 좀 세우고 이 친구들, 가족 빼고는 잘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또 예전엔 친구들도 나 빼고 놀러 가고 아니면 금요일인데 나 혼자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진짜 너무 소외감 느끼고 분하고 막 나도 당장 나가고 싶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어. 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셔도 그렇군. 뭔지 알지? 그래서 주말에 이제 사람 많은 곳 가서 기빨리기 싫은 느낌? 아무튼 일단 우리 외적인 추구미부터 다시 얘기해보자. 먼저 내가 제일 빠진 건 이제 오네가루 메이크업. 이게 어두운 피부톤이랑 누드립이랑 화려한 아이래쉬 그리고 갈발만 있으면 돼. 지금은 조금 겨울이라 톤 다운 해주긴 했는데 어릴 때는 내 피부 톤보다 하얗게 화장하는 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무조건 국룰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하얀 게 무조건 예쁘고. 근데 그 뭔가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질리는 거야. 오해하지 마. 난 진짜 미친 여미새라서 여자들의 그 뽀얗고 하얀 피부를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하얀 피부가 질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스타일링에 있어서 하얀 게 질린 거지. 뭔지 알지? 아무튼 또 서양의 미적 기준에서는 햇빛에 구워져서 태닝된 피부가 더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여서 그게 더 예쁜 거래. 근데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여름에 열심히 놀러 다니고 여름에 심심하면 한강 가서 누워가지고 피부를 태웠어. 그리고 한번 아이래쉬 화려한 걸 써보니까 안 하면 메이크업 할 때 너무 허전한 거야. 근데 나한테 맞는 래쉬 찾는 게 이렇게 먼 길인지 몰랐어. 중국 이커머스 샵에 사는 속눈썹도 사보고 올리브영에 파는 것도 사보고 쿠팡에 파는 것도 사보고 해봤는데 나는 그냥 딱 코링코에 정착. 근데 이거는 다 각자 맞는 게 있어. 맞는 스타일이 있어. 다 달라. 내 눈 생김새에 맞는 걸 스스로 찾아봐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누드립. 작년 말부터 누디 핑크나 누디 베이지처럼 입술 채도 확 죽여주는 메이크업 룩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롬앤 크림쉘 이런 컬러처럼 지금도 발랐거든? 그래서 올리브영 입점 브랜드들도 한국 브랜드인데도 누드립 트렌드에 너무 트렌디하고 진짜 진심이어서 나는 요즘 이런 기조가 좋아. 그리고 갸루 언니는 무조건 갈발인 거 뭔지 알지? 약간 고토부키라는 선배를 생각하면 돼. 다음에는 2016년 is back? 셀럽들도 막 그 시절 셀피 다시 파묘해서 올리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 시절 패션, 메이크업 다 다시 재조명되고 있잖아. 난 사실 재밌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빠진 거는 나만의 빈티지 찾기. 요즘은 대중교통만 타도 어린애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하이엔드 브랜드 아이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그 출퇴근 시간대에도 다들 약간 비싼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 실제로 요즘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은 어플로 구매하면 집까지 배송을 해주니까 접근성도 엄청 좋아졌고 그래서 엄청 보편화가 됐잖아. 근데 아무래도 반골 기질이 있는 나는 좀 더 특별한 걸 갖고 싶어진 거지. 예를 들어서 아카이브 빈티지에 좀 흥미가 가가지고 아카이빙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자벨 마랑 베켓 부츠 다시 유행하고 클로에 패딩턴백 이런 매물도 엄청 핫해지잖아.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예전 특정 시기에 발매돼서 더 이상 안 나오는 제품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이제 희소성이 있다는 거지. 물론 앞에 말한 제품들은 새 제품으로 요즘 다시 출시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이제 절대 안 팔 것 같은 거.
이제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 거. 그런 거에 빠졌어. 뭐냐면 올드 미우미우. 지금처럼 딱 미우미우 스타일이 정립되기 전에 그 시절에 좀 되게 방황하고 도전적이고 약간의 프라다 무드가 묻어있는 그 시즌이 너무 재밌고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당근으로 엄청 찾고 있어. 사실 쉽지 않아. 근데 이거는 인내와 노력의 부문인 거지. 그래서 최근에는 당근에서 내가 엄청 찾던 올드 미우미우 가방을 30만 원에 겟했다? 진짜 너무 뿌듯해. 아니 그리고 우리 집이 마포구라서 망원 빈티지 샵 산책도 자주 가는데 다시 모스키노 백이 보이더라고. 그 단순하면서도 좀 직관적이고 유치한 디자인 있잖아. 그게 진짜 2016년 감성인가 봐. 아무튼 요즘은 이렇게 좀 취향이 점점 어려운 길로 가는 것 같아. 약간 브랜드의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구하기 힘든 걸 찾는 미친 홍대병이지 그냥. 다음에는 클린걸이 가고 메시걸 트렌드가 왔다지만 나는 여전히 운동하는 게 취미고 앞으로도 평생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여전히 룰루레몬을 너무 좋아해. 왜냐면 그냥 너무 편하거든. 처음 딱 룰루레몬 일상복 라인 피팅해봤을 때 너무 충격. 옷의 원단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그냥 운동복이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스포츠 브라가 이렇게 편하다고? 이런 느낌. 그래서 작년에 내돈내산 한 옷은 거의 진짜 룰루레몬 트레이닝복밖에 없을걸? 이 정도로 진짜 편한 옷만 사는 것 같아. 물론 한국에선 아직 좀 레깅스를 편하게 입고 다니거나 운동복 입고 다니기 불편한 시선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한국의 여름이 그냥 계절이 아니라 재난 수준이잖아. 진짜 너무너무 힘들잖아. 특히 서울 사람 너무 많고 다들 냉방 돌리니까 그 열기가 진짜 못 돌아다녀. 린넨도 시원한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진짜 통풍 잘 되고 시원하고 편한 기능성 옷 아니면 여름에 진짜 못 입겠어. 아무튼 운동하기도 편하고 일상복으로도 편해서 신축성 좋고 이거 근데 광고 아니야. 내가 생각해봤을 때 제일 괜찮은 브랜드. 아무튼 요즘 돈을 쓸 때는 돈 써도 안 아까운 옷에 좀 쓰고 싶다 이런 느낌. 또 메이크업도 촬영이나 이런 거 없는 날에는 진짜 아예 안 꾸미고 선크림만 바르고 이 정도로만 하고 운동복 진짜 많이 입는 것 같아. 다른 뭐 좋은 브랜드 있으면 댓글 부탁드려요. 이제 다음은 진짜 재밌는. 이제는 내적인 추구미. 얘기를 해보자. 그 Joy of Missing Out이라고 약간 몇 년 전에 FOMO 이게 유행했잖아. Fear of Missing Out. 그 나 빼고 클럽 가고 놀러 다니는 거에 소외감 느끼고 불쾌감 느끼고 기분 나빠지고 이런 거. 근데 이제 다들 슬슬 혼자 있는 걸 즐기는 것 같아. 그거를 Joy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데 근데 나도 이제 이 애티튜드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심지어 나는 ENFP라서 아까 말했듯이 사람 많이 초대해서 파티하는 거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밤새도록 술 마시는 거 진짜 좋아하고 할로윈도 좋아하고 크리스마스도 좋아하고 빨간 날은 무조건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런 거 좋아했는데 물론 지금도 좋아. 친구들이랑 몇 시간씩 노는 거 진짜 재밌지. 근데 친구들이 나 빼고 놀고 있을 때 너무너무 서운해서 미쳐버릴 것 같고 너무너무 소외감 느끼고 이런 감정은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다들 갑자기 찾아올 것 같진 않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각자에게 뭔가 자기 일이나 삶에 집중하는 타이밍이 한번 오는 것 같아. 이 시기 이후로 관계에 집착하는 에너지를 조금 떨쳐낼 줄 아는 거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 같은 느낌? 그냥 성인기에 누구나 겪을 법한 그런 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다들 이걸 경험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런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것처럼 올해는 좀 더 내가 필요 없던 것들에 집착하는 거를 이제 하나둘씩 좀 내려놓고 싶어. 이게 뭔 말이냐면 나는 크리에이터니까 좋아요 수나 노출 수에 좀 집착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만들고 싶어하는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겠지? 근데 좋아요 수 신경 안 쓰는 건 조금 어렵긴 하다. 아무튼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친구들 모임에서 빠지는 걸 두려워했을까? 아니면 왜 혼자 있을 때 불안함을 느꼈을까? 이거에 좀 본질을 살펴보면 내가 좀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고
자꾸 내가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나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까봐 약간 두려웠던 것 같거든. 이거를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또 다시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정이란 관계가 이렇게 못 보고 있을 때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친구들한테 꼭 잘 보여야 하나? 이런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다시 되물어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것처럼 좀 하나하나 다 쪼개서 내 진짜 마음이 뭔지, 그리고 내가 정의하는 우정이 뭔지, 뭐 내가 정의하는 콘텐츠가 뭔지, 이런 걸 올해 좀 잘 들여다보고 싶다는 거야. 이런 내 진짜 마음을 찾는 연습. 그리고 내 진짜 마음을 찾고 나면 내 관계나 환경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지 돌아보는 거지.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해. ADHD 이것도 진짜 많이 질문해줬는데 이거는 나한텐 전혀 무거운 얘기가 아니라서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밝히면 좀 되게 위로를 받거나 격려를 해주는데 나 되게 놀랐다? 나는 일단 ADHD를 성인이 되고 나서 진단을 받았어.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밖에 안 된 거지. 내가 20대 후반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요즘 다들 스마트폰 중독, 쇼폼 중독, 그리고 집중력 저하 이런 문제를 다 같이 겪고 있으니까 그냥 장난삼아 나 ADHD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내가 ADHD 있다고 밝히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나도 있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되게 막 위로를 해줘야 될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 싫다는 건 아니고 왜냐면 재밌어. 이 사람 각각의 반응이 다른 게 재밌어. 너가 무슨 ADHD냐. 너가 ADHD면 요즘 사람들 다 정신병 있다. 넌 정상이다. 막 이렇게 위로 아니면 위로를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재밌어.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자기 취약함을 공유하는 게 트렌드래. 근데 사실 내가 생각해도 솔직히 막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픈을 조금 해야 친해지는 것 같긴 해. 좀 가까워지는 것 같긴 해. 너무 다 나 힘든 거 온 세상에 떠벌리고 다니는 거 말고. 뭔지 알지? 암튼 근데 나는 원래 좀 한국에서 정신병에 대해 쉽게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긴 해도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한테는 이걸 털어놓는 거에 거리낌이 없었어. 막 나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왜냐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제일 가까운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진단받은 걸 털어놓으니까 그때서야 네가 그래서 그때 힘들었구나.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 약간 이런 걸 좀 더 잘 이해를 해주더라고. 내가 좀 이상한 행동했던 거를 이제 좀 더 잘 이해해주더라고.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약 안 챙겨 먹은 거 진짜 귀신같이 알고 오히려 약 잘 챙겨 먹으라고 챙겨주기도 하고. 나는 근데 사실 이런 관심 진짜 좋아해. 아무튼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좀 공개적으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병원에 갔고 진단을 어떻게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게 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의 후기 적극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공유해볼 거야.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과 특히 성인 여자들과 이 고충을 좀 공유하면서 좀 나 스스로도 좀 위로받고 싶어. 그게 내 목표. 추움이라 할 수 있나? 그리고 boundary in relationship. 나는 되게 나를 잘 열고 잘 털어놓는 것처럼 개방성은 엄청 높아. 동시에 나를 위한 바운더리 만드는 걸 진짜 안 했던 것 같아. 그러고 좀 애매한 천사병도 있었어. 애매하게 착한 거야. 예를 들어서 같이 놀면 자기 얘기만 3시간씩 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개질리잖아. 그냥 그런 애랑 있으면 기도 빨리고 너무 지루하고 피곤해 하면서도 얘가 이렇게까지 의지하는 이유가 있겠지. 얘가 힘든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몰라. 나 원래 이렇게 착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좀 상대방이 선을 넘고 내 바운더리를 침범할 때마다 난 좀 과하게 친절해졌다? 이유를 모르겠어. 항상 막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용서해 주려고 하고 일부러 뭔지 모르겠다. 그게 내 자아를 좀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 오히려 상처받은 부분을 용서하는 행위로 승화시키면서 좀 내 자아를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의미 없었어.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어. 내가 착하게 말하고 돌려 말하고 용서해주면 그 말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더 선을 넘어버리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 내 잘못이구나 깨달은 거야.
왜냐면 내가 싫고 거절하고 싶은 의사, 그리고 너랑 다시 친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걔네한테 이제 나한테 더 실수할 기회를 준 거니까. 그래서 진짜 요즘은 좀 거절의 퀸이 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절한 팁 줄게. 너무 애매한 천사병들은 들어봐. 그러니까 거절은 뻔뻔하고 낭창하게, 그리고 거짓말 해도 돼. 약간 이번 건 진행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예전에는 막 구구절절 안 되는 이유 다 설명하고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고, 그리고 나한테는 이렇게 실수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는 실수하지 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내가 거절하는 이유 설명해줬다?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나한테 한 번 더 하게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린 모두 인간이니까. 완벽하지 못하니까. 나 또한 그럴 거야. 아무튼 뭐 또 아니면 싫어하는 친구가 계속 연락이 와서 놀자고 해. 나 그날 바빠. 미안해. 이렇게 뻥쳐도 되는 거지. 실제로 바쁘지 않아.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솔로지옥도 봐야 되고 환승연애도 봐야 되고 나는 솔로도 봐야 되니까 바쁘잖아. 아무튼 이게 다 뻥일지라도, 그리고 좀 내가 별로 안 해본 말이라서 입 밖으로 잘 안 나올지라도 이게 다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고자 하는 소심한 노력인 거지. 그래서 바운더리 퀸이 되자. 나의 올해 추구미. 그리고 요즘 애들은 진짜 사생활 노출 안 하는 것 같아. 남자친구 있는 걸 진짜 티를 안 내는 것 같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약간 남자친구가 있어도 굳이 티 안 내는 거야. 이게 작년에 엄청 화제됐던 아티클인데 보그에서 Having a boyfriend is embarrassing 이라고, 이거 기억나? SNS에 옛날처럼 럽스타그램하고 남자친구 전시하는 게 not cool 이게 아니라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일이랑 내 인생, 그 취향, 취미 이런 거에 빠져있는 나를 자랑하는 걸 더 즐긴대. 근데 이 아티클이 작년 겨울에 올라왔나? 그때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화제가 되기 전에도 요새는 진짜 럽스타그램 안 하고 남자친구 올리는 거에 조심스럽구나. 진짜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 이건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나는 장기 연애하고 있고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 동거를. 근데 평소에 엄청 티내진 않는데 내 인스타그램이 코스메틱 리뷰나 광고를 많이 올리는 계정이다 보니까 여자 팔로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근데 남자친구 사진을 필요 올리면 팔로워가 빠지더라고. 이게 수요 없는 공급이었던 거지. 나의 팔로워들이 나를 궁금해하는 거지 내 남자친구를 궁금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번에 진짜 재밌게 봤던 솔로지옥에 나온 미나수 선배도 실제로 워딩으로 남미새로 보일까봐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실제로 나도 연프 나가는 거 상상해보면 잘생긴 남자들이 되게 좋은데 그 남자들을 쫓아다니는 모습이 막 자랑스러울 것 같진 않다고 느꼈어. 실제로 난 지금 20대 후반이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막 동거하거나 결혼하는 친구들이 생기긴 하는데, 동시에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좀 자기 삶이랑 일에 집중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난 좋아. 왜냐면 20대 후반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남자에 관한 얘기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커리어에 관한 얘기, 그 취향, 취미 공유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거 공유하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 그렇다고 우리가 내 남자친구들이 부끄럽다는 건 아니야. 부끄러우면 안 만났겠지. 그냥 인스타그램에 굳이 전신 안 한다는 거지. 내 삶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더 자랑스럽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건 추금이라기보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 우리의, 그러니까 여자들의 삶의 가치관이 확연히 변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가져와 봤어. 지금 밖에 베이글 배달이 와 있어서 오늘의 2026년 추금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ADH 얘기를 가져와 볼게. 진짜 할 얘기 엄청 많아. 그리고 또 나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같이 우리 여자 대 여자로 얘기해보고 싶은 얘기는 코멘트 달아줘. 그리고 구독 누르고 가. 바이바이.